네, 경마식 보도지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문단번호 일단 쭉 적고 가볼게요. 자,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혹시 글 길이만 보게 되면 좀 짧아졌다는 느낌 좀 들긴 합니다. 뭐 부담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을 봤더니만 경마식 보도는 자, 일단 설명 대상으로 경마식 보도 제시가 됐고요. 경마 중계를 하듯이 지지율 변화나 아니면은 득표율 예측 등 그것을 집중 보도하는 선거 방송의 한 방식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뭐 가까웠던 뭐 대선이라든가 뭐 총선 같은 거 보게 되면 뭐 TV 틀면 맨날 하는 게 이거 같아요. 후보들 막 캐릭터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달리기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 경마식보다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그렇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후보자들 지지율 변화 같은 거 호기심 커질 테니까.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도 부응을 하고 조금 더 방송사로서도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하는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일단 첫 번째 정보를 잡으셔야 될게요. 경마식 보도를 좀 확대해서 할게요. 경마식 보도를 봤더니 시청자들의 니즈와 방송사의 니즈 두 가지 요구를 다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마식 보도는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선거 참여 더 끌어올린다고. 하지만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는 경마식 보도는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하고 경쟁 결과에 초점 맞춰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자, 어지간한 비문학 지문들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요.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그 표지가 나오면 뒷내용은 강조구나 이렇게 이해합시다. 다시 너무 흥미만 초점 맞춘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너무 경쟁 결과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이 후보자가 얼마나 뛰어나고 이런 뉴스들은 많이 좀 묻혀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경마식 보도에 있다는 문제점 제시가 되었구나 가시면 되겠고요. 어지간한 비문학침은 진짜 구조 똑같아요. 문제가 나오면 대안이 나오겠죠. 두 번째 문단부터 나오는 게 이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일단 법조항들이 쭉 나옵니다. 첫 번째 공직 선거법의 한 규정 얘기가 나옵니다. 좀 내용 좀 볼게요. 자, 이 규정에 따르면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자, 밑줄 쳐볼게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간까지 금지된다. 자, 이건 쌤이 공간을 어디다 적을까? 여기 오른쪽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일단 동그라미 가작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나 득표율을 일단 예측하려면 당연히 설문조사 같이 여론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쵸? 자,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답니다. 언제든 해도 상관은 없답니다. 다만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할게요.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어쨌든 조사를 했으면 일단 보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국 얘기입니다. 방송국 얘기야. 결과를 보도해야 되는데 이 결과를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한상에서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까요?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 당일 6일 전 이때부터 띄어쓰기는 고려 안 할게요. 다음에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는 요때까지는 방송할 때 여론조사 결과는 보도하지 않도록 한답니다. 이유는 위에 나와 있긴 한데 약간 좀 공정성이라든가 너무 경쟁에다가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그 공정성을 좀 잡기 위한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갈게요.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좀 판단을 내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나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나는 여론조사 결과 알고 싶다니까
그 알 권리 분명 있는 거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조사한 거 언제든 우리가 방송할 수 있어야지 하고 이 언론의 자유를 일단 주장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일에 임박해서 보도하면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답니다. 결론, 이 조항에 대해서, 이 가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다, 합헌이다, 법에 저해되지 않는다, 즉 알 권리라든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 땅땅 내렸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의 근거를 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은, 자, 표시 일단 해놓고,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왜곡 보도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이를 밝히지 않은 채로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도 금지하고 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나 규정, 새로운 규정 나왔는데, 자, 관계는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 규정은 앞에 나왔던 공직선거법 규정의 근거를, 토대를 들고 있는 규정이랍니다. 관계 이해하셨죠? 가를 근거로 두고 있는 겁니다. 자, 나 규정에서 금지하는 거 하나씩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사실 왜곡, 당연히 이거는 금지를 하겠죠. 사실 왜곡을 금지하고, 다음 두 번째로 가셔야 될 게,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자,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10,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칩시다. 근데 이 10,000명이라는 국민 그 집단 수가 전체 국민을 다 포함하는 숫자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문조사 진행한 그 기관에서 이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와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차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자, 서열이나 아니면 우열과 관련된 보도는 금지를 하고 있답니다. 자, 서열이라 그러면은, 자, 현재 1위는 무슨 후보, 2위는 무슨 후보, 순위와 관련된 표현 쓸 수 없다고 써 있는 거고요. 이따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우열이라 그러면은 누가 더 우세합니다, 누가 더 우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더 잘 나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안 된답니다.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언론단체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을 보게 되면, 자, 앞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공직선거법 법과 관련된 조항들이었는데, 다 같은 경우는 언론단체가 방송국들끼리의 준칙, 이런 규칙 정한 거랍니다. 표본 오차를 감안하여서 여론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요구한다.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서열하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일단 밑줄을 치고 보니까 앞에 나왔던 나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간상 쌤이 여기 5번 문제 밑에 적어볼게요. 자, 다 가겠습니다. 자, 다 같은 경우는 다시 언론단체끼리 정한 일단 규칙이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정확한 보도, 객관적이고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보도할 것을 방송국들에게 서로 요구하고 있고요. 지지율의 차이가, 후보와 후보 사이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이내에 있을 경우, 앞에랑 비슷하죠, 나랑. 자, 크게 두 가지 나눴네요. 첫 번째, 경합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무방하대요. 그러니까 A 후보와 B 후보가 지금 상당히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경합 중입니다, 이런 내용은 쓸 수 있다 그러는데, 위랑 똑같이 서열과 순위와 관련된 표현이라든가 우열과 관련된 표현은 쓸 수가 없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일단 내용이 하나가 끝납니다. D부터는 이제 앞에 나왔던 경마식 보도를 좀 그 문제점, 경마식 보도의 문제점을 대처하기 위한 두 번째 방안 선거방송 토론회의가 나옵니다. 설명 대상이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끊어놓고서요. 몇 문제 좀 해결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해결할 만하겠다 싶은 게 요 4번 문제거든요. 잠깐 볼게요. 자, 기억이 뭔가 봤더니 경마식 보도입니다. 자, 기억. 자, 1번 보겠습니다. 선거 기간의 후반기에 비해서 전반기에 더 많다라고 써있는데 아까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이란 말이 나왔었죠.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써 있었습니다. 예, 틀린 거 가겠습니다. 후반기에 더 많이. 2번 시청자와 방송의 상반된 이해관계가 반영된다라고 써있는데, 자, 상반되었다 그러면 시청자랑 방송사가 충돌한다,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표시한 걸 봤더니 이 경마식 보도는 시청자들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방송사로서도 뭐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양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하나의 방송 형태라는 점에서 상반된 이해관계라는 말 지우겠습니다. 좀 더 가겠습니다. 다음 3번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 맞추지 않는다라고 써있는데 첫 줄부터 나와 있었습니다. 지지율 변화나 득표율 예측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랬습니다. 다음 4번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라고 써있는데 아까 문제점이었습니다. 주요 의제를 도외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정답은 5번일 건데, 정치에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도록 북돋는다. 아까 전에 무관심한 유권자들 참여를 독려한다 그랬습니다. 정답 5번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풀 수 있는 게 있나? 뒤쪽으로 아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 문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을 봤더니 가에서 답니다. 아까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보셔야 되겠죠. 아까 동그라미 가가 공직선거법 그 마감 시간까지 뭐 금지한다 그거. 다음에 동그라미 나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뭐 왜곡 보도 금지하고 서열 우열 금지 그거. 다음에 동그라미 다가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 언론단체들끼리 서로 규칙 지키자 하고서 만들었던 그 준칙이었습니다. 자, 잡아놓은 상태에서 한번 좀 자료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다에 따라 보기에 대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자, 보기 다음은 댕댕 방송사의 의뢰로 세세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 차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의 일부랍니다. 자, 신뢰수준 95%의 오차 범위가 8.8%입니다. 자, 오차 범위가 8.8%입니다. 자, 숫자가 중요하다 싶은 게요. 아까 분명 좀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나랑 다 그 규정을 봤을 때 저 오차 범위 이내에 있을 때 공통점이 있었죠. 서열이나 우열 관계에 대한 표현은 못 쓴다가 있었습니다. 자, 요걸 깔아놓은 상태에서 표를 봤더니, 자, 좀 확대해 볼게요. 자, 1차 조사 결과 봅시다. A 후보, B 후보, C 후보가 있는데요. 자, 단순한 산수 게임 합시다. A 후보와 B 후보 간에 지금 지지율 차이를 봤더니 10%가 나죠. 아까 오차 범위가 8.8%였죠. 그러면 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 범위 이내에 있지를 않으니까 우열이라든가 아니면 서열 관계와 관련된 표현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C 후보를 봤더니, 자, B 후보와 C 후보 차이만 볼게요. B 후보와 C 후보 봤더니만 얼마야? 14%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14%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서도 순서나 서열 관련된 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ISM이 이렇게 적어드릴게요. 1차 조사와 관련해서 나와 다와 관련된 예약, 그러니까 규제는 제한은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2차 조사랑 3차 조사입니다. 자, 색깔 바꿔볼게요. 자, 2차 조사를 봤더니 38%랑 37%니까 오케이 1%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오차 범위 8.8% 이내에 들어왔으니까 A 후보와 B 후보에 대한 서열과 우열에 대한 표현 당연히 못 쓰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다시 할게요. 자, 이들에 대해서는 서열이라든가 우열과 관련된 표현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 경합과 관련된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아까 다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우브를 봤더니만은 뭐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갑자기 격차가 20%가 나와버렸으니까는 이 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표현 다 쓸 수 있겠네요. 나도 문제 없고 다도 문제 없고 전혀 제한 없겠네요. 시 후보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죠? 자, 같은 방식으로 3차도 가겠습니다. 설명할 게 없겠네요. 똑같네요. 여기는 오히려 격차 더 커졌네요. 여기서는 이 1% 차이가 나니까 그래도 한번 써볼게. 서열이라든가 우열과 관련된 규정, 그 표현 쓸 수가 없을 거고 다 규정에 의해서 경합과 관련된 얘기는 쓸 수 있을 거고요. 17%포인트를 보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표현을 다 갖다 써도 딱히 제한을 걸 뭔가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잡으셨습니다. 남는 건 날짜죠. 15일 전, 10일 전, 5일 전 써있긴 한데 일단 선택지 들어가 봤더니만은 날짜 좀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요거는 저기 선거 여론조사한 일자인 거고, 여론조사라는 일자인 거고, 아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날짜가 투표 유기전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금지라 그랬으니까 이건 선택지를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사 일자지 보도 여론조사 결과 보도 일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1번 가겠습니다. 자,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자, 그러면 뭐 가와 관련한 규정에서는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에 대해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A 후보가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B 후보와 C 후보의 우세하다, 우열과 관련된 표현이 나왔죠. 그쵸? 그러면은 나와 다와 관련해서도 전혀 위배되는 것이 없겠군. 아까 확인했습니다. 1차 조사 관련한 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 2차 조사 가겠습니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자, 9일 전이니까 일단 동그라미 가규정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A 후보는 B 후보에 비해서 조금, 자, 여기 앞서고란 말 나왔죠? 예, 요거 우열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근데 아까 서열이나 우열 관련된 표현은 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나 규정과 다 규정의 근거에서. 따라서 나에 위배된다는 말은 지우셔야 될 것 같고요. 미안해요. 위배된다 냅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말을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답 깔끔하게 2번 나왔네요. C 후보는 3위. 이거 서열 관련된 표현인데 저기 100번 얘기하지만 C 후보는 어떠한 규정에 의한 제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표현 다 쓸 수 있습니다. 넘어 3번도 보겠습니다. 한번 다 볼게요.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해버리게 되면, 자, 4일 전에 해버리게 되면 앞에 나왔던 가규정을 위배하고 있구나. 일단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는 보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근데 좀 더 가보겠습니다. A 후보는 5차 범위 내에서 1위. 자, 하필 나온 게 3차 조사 결과였죠. 분명 순위와 관련된 표현 못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위배되겠고 맞는 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1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14일 전에, 그러니까는 가와 관련된 규정은 전혀 위배하지 않고요. 1차입니다.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 아까 다 가능했었죠. 나에 위배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뒤로 가볼게요.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자, 마찬가지 9일 전이니까 가규정은 전혀 위배하지 않고요.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죠. 앞에 나와 있는 요 순위가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다의 위배가 되겠군. 맞는 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순위표 나왔으니까. 다음에 5번 갑니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가를 위배하진 않을 것 같고요. B 후보, A 후보와 5차 범위 내 경합, 아까 다 규정해서
경합이라고 한 단어는 오차범위 내에 있든 밖에 있든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에 위배될 게 없습니다. 근데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하게 되면 일단 가규정을 위배하게 되겠죠. 조사 결과 보도하는 건 다시 투표 선거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때까지 결과 보도는 금지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보기박스 문제 끝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저기 쌤 시간상 이거 5번 문제를 좀 먼저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자, 전체는 다 보지 않더라도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1번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요거 경마식 보도요. 경마식 보도가 애초에 후보자들 지지율 변화나 투표율 예측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리 공정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공정성 위협할 수 있다. 이게 경마식 보도의 한계였습니다. 그럼 맞는 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번 선택지는 좀 읽고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저희 3번 볼게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논의한 적이 있다 써 있는데, 자,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아까 어디 썼냐 이 문단에 있었죠.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느냐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요 가규정이 공직선거법의 이 규정이 알 권리나 자유 침해를 하는지를 판단한 겁니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한다라고 써있는 요 3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하는 김에 다 끝낼게요. 자, 거기 4번 선거일에 당선인 예측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조사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한상의 제한은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요 가규정이 있었습니다. 조사 실시는 제한 없어. 근데 투표 마감 시간 이후에 결과를 보도할 수 있다. 결과 보도는 무조건 투표 마감 이후에만 가능했습니다. 4번도 맞는 말 갈 수가 있겠죠. 자, 앞부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문단부터 쫙 가겠습니다. 저기 목소리 들을만한지 모르겠네요. 쌤 지금 약간 목이셔가지고 좀 맹맹해요. 좀 이해 좀 해줘요. 목도 좁고 코도 맹맹하고 이해 좀 해줘요.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설명 대상 가겠습니다. 경마식 보도로부터 드러난 선거방송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 중 하나로 선거방송 토론회가 활용될 수 있다. 우리 이것도 뭔지 아실 거야. 선거철만 되면 그 국회의원들,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들 막 나와가지고 막 토론하잖아요. 그 토론회. 이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자 간의 정책과 자질 등의 차이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치? 토론회에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요게 국민들한테 꽤 큰 영향을 주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초청 대상자는 한정이 된다. 그 생각보다 여러분들, 이번에 다음에 저희 선거철 되면 한번 그 팸플릿 그 소책자 나오잖아요. 그 선거 유인물, 그 홍보지. 한번 쭉 보세요. 후보들 생각 이상으로 많아요. 그 모든 후보들 모여가지고 단체로 토론시킨다 그러면 토론 시간 한 2시간, 3시간 가지고 부족할걸? 한 이틀, 3일 걸려야 될걸? 무슨 말인지 했죠? 그래서 초청대상 한정이 됩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아까 가규정이죠. 공직선거법을 보게 되면 선거방송 토론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 안을 보겠습니다. 자, 초청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있답니다. 첫 번째,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혹은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자, 쌤 이거 좀 메모해 볼게요. 공간을 어디다 적을까? 그냥 여기다 밑에 적을게요. 좀 좁아서 미안해. 자, 동그라미 니은. 자, 일단 첫 번째, 자, 초청 대상자. 저희 좀 당연한 얘기 할게요. 요거 선거 방송과 관련된 글입니다. 즉
초청을 하는 후보자들을 초청하는 주체는 당연히 방송사가 될 것이고 그 초청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은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 요 정도는 기본 정직합시다. 자, 요 초청 대상자 일단 첫 번째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지니고 있는 정당. 다음에 두 번째 그 국회의사당 가게 되면요 그 당별로 이렇게 몇 자리 이렇게 배정을 해줘요. 투표 결과에 따라. 아무튼 거기서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다음 두 번째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이 각각의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은 방송사에서 열리는 선거 방송 토론회에 초청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답니다. 다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이 방송사에서 여는 토론회에 초청될 수 있는 겁니다.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더 갑니다. 또는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을 초청 기준으로 삼고 있다. 3번 가겠습니다. 3번 언론조사 결과 자 지지율 5% 이상 되는 후보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좀 인기 있는 후보자들, 이런 경우가 초청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답니다. 법으로 이걸 규정을 했대요. 자, 다만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서 이거 좀 색깔 바꿔볼게요.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들을 위해서 별도의 토론회 개최가 가능하고 시간이나 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쓸까?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자, 플러스 앞에 나온 저 세 부류가 아닌 나머지 2외의 후보자들 경우 그 별도의 토론회를 열고 참석해서 토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뭐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밑으로 갑니다. 이러한 규정이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 자, 또다시 헌법재판소가 나왔습니다.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을 했대요. 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초청하는 거를 합헌이라고 판결 지었답니다. 자,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그 판관 재판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중에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 일단 나눠서 그 당시에 어떤 의견들이 나왔는지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연한 얘기인데 다수 의견이 당연히 이 토론회 대상자들 초청해가지고 하는 이 토론회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할 겁니다. 당연히 찬성할 겁니다. 왜? 다수 의견이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소수 의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약간 반대라든가 아니면 저 토론회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시할 겁니다. 자, 다수 의견 가겠습니다. 방송 토론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일단 효율성 따지는 겁니다. 효율적 운영을 고려할 때 초청 대상자 후보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적 토론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그쵸? 후보자끼리 너무 많이 나와서 토론하면 얘기가 안 되니까. 유권자도 관심이 큰 후보자들의 정책 및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자, 정책이나 자질을 직접 비교하기가 어렵다. 우르르 몰려나가지고 토론하면은 직접 하나하나 비교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인기 있고 그 가능성 높은 후보들 불러가지고 토론시키는 거, 이거 합리적인 거야. 요렇게 보는 게 다수 의견이었대요. 자, 반면 소수 의견은, 자, 색깔 바꿔볼게요. 이 규정이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 박탈을 하며 선거운동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 박탈하며 유권자의 모든 후보자를 동시에 비교하지 못하게 하고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그렇지? 이 토론회에 참석했어? 되게 인기 있나 보다, 뛰어난가 보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소수 정당의 후보자라든가 비인기 후보자, 능력은 있지만 인기가 아직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규정을 소수 정당이나 정치 신인 등에 대한 새롭게 등장한 정치인들에 대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라고 보는 것이다. 왜 자의적이라 봤냐?
이거는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토론이니까 방송사가 자의적으로 이들을 초청하지 않은 거니까 차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그런 것까지 읽은 것 같은데요. 아까 5번 문제 2번 선택지랑 5번 선택 빨리 볼게요. 2번 봅니다. 정당이 추천받지 못해도 선거방송 초청 대선자 후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만 넘으면 방송 토론회에 초청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2번 맞는 말. 하고 나서 5번 선택지 갑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는 규정, 이게 방금 봤던 선거방송 토론회와 관련된 규정이겠죠. 5번도 맞는 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남는 거 6번 들어갑니다. 자, 앞에 나왔던 다수 의견과 토론회에 대한 소수 의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봅니다.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서 후보자들의 심층적 토론을 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의 제한이나 참여한 후보자의 수와 관계가 없다면, 자 다시 갑니다. 후보자들이 심층적으로 토론을 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 원인이 시간이라든가 수와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 앞에서 다수 의견을 제시했던 게 아무튼 간 보게 되면 다수 의견 쪽에서 일단은 근거 제시했던 게 제한된 시간, 시간과 관련된 효율적 운영을 A 입장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적인 것이 심층적 토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다수 의견이 제시했던 근거는 무너지게 됩니다. 입장은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입장은 약화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A 입장에서는 시간적 효율성을 강조했으니까. 같은 식으로 2번 들어갑니다.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방송 초청 대상자 후보자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다면, 자 정치 신인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강조했던 게 아까 B였죠. 소수 의견이었죠. 그쵸? 그러면 2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상황대로라면은 B 입장을 가진 사람들 목소리가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대측에 있는 A 입장은 약화가 되겠죠. 정답 바로 2번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다 볼게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3번 들어갑니다. 선거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참여한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 갑니다.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의 수를 제한한 것이 방송국의 자의적인 차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앞에서 토론회는 방송국의 자의적인 차별이다라고 주장한 게 B였잖아. 그쵸? B 입장 가진 애들은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의적인 게 아니라고 한다면 가정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B 입장은 약화가 될 거고요. 4번 갑니다. 어떤 후보자가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 간의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었음에도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자 봅니다. 별도의 토론회에서 정치 역량을 보여준 후보자가 지지율이 떨어졌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인기 있는 후보자들을 위한 토론회가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후보자들을 위한 토론회가 따로 있었잖아요. 그쵸? B 입장에서 얘기한 건 요거예요. 이 인기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 토론회 시키는 거 이거 차별이다야. 근데 지금 4번의 앞쪽을 봤더니 이 후보자가 별도 토론에 참여한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써 있는 거잖아요. B 입장 가진 사람들은 기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봐봐, 우리 말대로잖아. 왜 얘네들 차별적으로 토론에 여냐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은 당연히 틀린 말이 됩니다. B 입장은 강화가 되겠죠. 그쵸? 5번 갑니다.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 가진 소수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와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면, 자, 이 5번이 조금 말이 애매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요. 포인트 잘 보셔야 돼요. 유권자들이 소수 정당 후보자와 주요 정당 후보자들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면입니다. 즉, 소수 정당과 큰 정당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져야 된다라는 게 5번 선택지 앞부분입니다. 그러면 B의 입장과 동일해지게 돼요. 미안해, 살이 걸렸어. 자, B 보게 되면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에 참여한 후보와 그렇지 못한 후보 차별하지 말고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B 입장이었잖아요. 따라서 5번 선택지 B 입장은 약화가 아니라 강화가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대로 실현된 상황이 가정돼 있으니까. 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하면은 빼먹은 문제 없겠죠? 4번, 5번, 6번, 7번. 예,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기 꼼꼼하게 한번 봐보시고, 예, 고생하셨습니다.